이제 그동안의 제재를 뛰어넘는 강력한 대북 제재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북한 대외 수출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지만 원유 공급 차단은 이번에도 빠졌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 만나 양자 회담을 가졌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이용호 북한 외무상에게 더 이상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5호 태풍 노루는 일본으로 비껴갔지만 폭염이 이틀째 전국을 덮쳤습니다. 경남 밀양은 8월 관측사상 최고 기온인 39도를 기록하는 등 전국이 펄펄 끓었습니다. 서울 롯데월드에서 놀이기구가 운행 중 갑자기 멈춰서 탑승객 70여 명이 3시간가량 공중에 매달린 채 공포에 떨었습니다. 폭염 속 정전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이 군단장 재임 시절에도 공관 텃밭을 가꾸게 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제보가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박 사령관 부부는 내일과 모레 사료로 군 검찰에 출석합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금융당국이 다주택자의 자금줄 조이기에 나섰습니다. 시중은행들도 다주택자들이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고 약속해야만 추가 대출을 승인해주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결심 공판이 내일 진행됩니다. 특검의 구형과 피고인 최후 진술이 예정돼 있는데 뇌물죄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미사일 발사에 국제사회가 책임을 엄하게 묻기로 했습니다. 1조 원대 북한 돈줄을 차단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석탄을 비롯한 광물과 수산물의 수출, 그리고 노동자의 신규 해외 송출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첫 소식 이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는 회원국 만장일치로 오늘 새벽 채택됐습니다. 지난달 4일 북한이 ICBM급 화성 14형 미사일을 발사한 지 33일 만으로 역대 8번째 대북제재 결의안입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돈줄을 죄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석탄과 철광석 등 광물 수출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특히 석탄은 지난해 말 제재안에서는 4억 달러, 750만 톤의 수출 허용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면 금지했습니다. 광물 다음에 북한 수출품인 수산물 수출도 전면 금지됐습니다. 제대로 이행된다면 북한 연간 수출액의 3분의 1 수준인 10억 달러의 외화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고 외교부는 추산했습니다. 또 기존에 나가 있는 노동자 외에 북한의 신규 노동자 송출도 금지했습니다. 현재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는 40여 개국 5만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제재 명단에 기관 4곳과 사람 9명이 추가됐는데 해외에 동상을 수출해오던 만수대 해외개발회사 그룹이 포함됐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외 확보에 아마 큰 타격이 예상이 되고요. 관건은 이제 중국 이행력이거든요. 제재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고 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아마 가장 강력한 타격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북중 국경에서 밀무역을 통해 광물과 수산물 거래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어서 이번 제재안에 북한이 어느 정도 압박을 받을지는 미지수입니다. SBS 이세영입니다. 만장일치 결의안 채택 직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큰 충격을 줄 거라고 반겼습니다. 하지만 북한 생명줄과 같은 원유를 끊는 방안은 이번에도 빠졌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했기 때문이죠. 뉴욕 최대식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안보리 새 결의안 채택을 즉시 환영했습니다. 15대0 만장일치를 이뤘다. 북한에 엄청난 경제적 충격을 줄 것이라고 반색했습니다. 하지만 벌써 8번째인 이번 제재에도 북한의 생명줄인 원유를 차단하는 방안은 빠졌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비핵화에는 동조하지만 북한의 체제가 붕괴될 수도 있는 원유 공급 차단 조치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이 통상 카드까지 꺼내 중국을 압박했지만 끝내 벽을 넘지 못한 겁니다. 이런 두 나라의 태도는 북한의 핵 개발을 당면 위협으로 보고 유엔 제재가 통하지 않을 경우 이른바 예방적 전쟁까지 검토 중인 미국과는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Is preemptive military action on the table right now?
That is all up to North Korea. At this point, they really have some serious decisions to make. 결국 이번 결의안은 미중 간 타협의 산물로 북한의 자금줄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을 결의안에 찬성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제재 이행을 압박하고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선다면 더 강한 제재안으로 맞설 수 있는 명분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가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최대식입니다. 안보회의 참석차 필리핀에 도착한 리용호 북한 외무상에게 강경화 장관 만나겠냐고 묻자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각국의 치열한 외교전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용호 외무상 등 북한 대표단은 이딴 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의 압박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아세안 외교 무대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북한 대표단은 강경화 외교장관과 만나 대화할 뜻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리 외무상은 중국의 왕이 외교장관과 1시간가량 만났습니다. 두 나라 외무상들은 지역 정세와 쌍무관계 문제에 대해서 의견 교환을 진행하였습니다. 왕이 부장은 안보리 제재 결의에 냉정하게 대응하고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더는 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북한은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고 중국 측은 밝혔습니다. 같은 시간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강경화 장관과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안보리 결의는 좋은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안보리 결의 성공적으로 채택이 된 것에 대해서 또 그 채택된 과정에서 저희하고 긴밀히 협의해 준 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또 한미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조기에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임시 배치로 하기로 한 것은 중대한 조치라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국은 사드 추가 배치는 양국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거라며 유감을 표명했고 강 장관은 방어 차원이라며 소통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걱정했던 태풍 노루는 일본으로 향했지만 오늘도 어제만큼 뜨거웠습니다. 밀양의 최고 기온은 39.3도, 사람 체온으로 치면 서둘러서 해열제를 먹어야 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글라스에 양산, 손 선풍기까지 들었지만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절로 납니다. 찜통 더위에 물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시민들이 넘쳐납니다. 그늘막으로 햇볕을 피하고 아예 물속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그냥 너무 더워가지고 본능적으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폭염 속에 한겨울 추위를 느낄 수 있는 곳은 단연 인기입니다. 밖에 엄청 더운데 지금 들어오니까 엄청 빨리 나가고 싶을 정도로 엄청 추워요. 제주 지역은 폭염에 가뭄까지 겹쳤습니다. 너무 비가 안 와가지고요. 지금 큰일 났어요. 이 정도로 하게 되면은 농사 못해 다 말라가지고. 오늘 밀양시 산내면의 기온이 39.3도까지 올라가는 등 남부지방의 기온은 사흘째 40도에 육박했습니다. 밀양과 해남, 남원, 통영 등은 기상관측사상 역대 8월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습니다. 서울도 오전 한때 비가 지났지만 폭염의 기세를 억지는 못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뜨거운 공기가 유입되고 낮에 강한 햇빛이 더해져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는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수요일쯤 비가 내리면서 폭염이 잠시 주춤하겠지만 당분간은 33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어제 저녁 서울 롯데월드에서 놀이기구가 공중에서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어린이를 포함해 탑승객 70명이 타고 있었는데 모두 구조되기까지 3시간이 걸렸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멈춰선 놀이기구에 위태롭게 앉아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들. 놀이기구가 바닥에서 4m 높이에 설치된 탓에 소방대원들은 철제 사다리와 밧줄까지 동원해 탑승객들을 구조합니다. 스크린을 보며 비행 체험을 하는 롯데월드의 가상체험 놀이기구가 갑자기 멈춘 때는 어제 저녁 7시쯤입니다. 놀이기구가 작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 탑승객이 두려움을 호소하며 기구에서 내려달라고 요구했는데 직원이 기구를 처음 상태로 되돌리는 과정에서 작동을 멈춘 겁니다.
복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복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전자적인 프로그램 오류로 인해서 놀이기구에는 70명이 타고 있었고 탑승객이 모두 구조되기까지는 3시간 남짓 걸렸습니다. 탑승객 가운데에는 8살에서 9살 된 어린이도 9명이나 됐습니다. 어린아이를 많이 타고 있었는데 이게 그 일을 알면서 불이 다 꺼지고 좀 어둡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많이 울고. 롯데월드는 놀이기구를 만든 캐나다 제조사에 원인 규명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이 나올 때까지 해당 기구를 잠정 폐쇄할 방침입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이 폭염과 열대야 속에서 수도권 곳곳에서 정전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더위를 피해 집 밖으로 나온 주민들이 찾아간 곳은 에어컨이 있는 차 안이었습니다. 보도에 안상우 기자입니다. 열대야에 집 밖으로 나온 주민들이 연신 부채질을 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일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 변압기가 고장나면서 5개 동 300여 세대의 전기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이 더위를 피해 밖으로 나왔고 일부 주민들은 아예 차로 대피해 에어컨 바람을 쐬었습니다. 차 안에 계시니까 조금 나으세요? 예, 훨씬 나아요. 예, 숨을 쉴 수가 있겠네요. 정전 사태는 3시간 정도 계속됐습니다. 에어컨도 못 끼고 아마 냉장 안에 들어있는 음식들도 아마 곧 상하지 않을까 싶어요. 비슷한 시각 서울 청량리동과 인천 연수동에서도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모두 변압기 고장이 원인으로 500여 세대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더운 날에는 주요 온도가 높아서 변압기 냉각이 안 되어서 소손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오르막길 끝쪽에서 마을버스 한 대가 나타나더니 내리막길을 맹렬한 속도로 내달립니다. 저 고장났어. 오늘 오후 3시 40분쯤 서울 종로구에선 마을버스가 전봇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고압선이 끊어져 인근 40여 세대가 정전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마을버스 브레이크가 고장나 주차된 차량 넉 대를 들이받고 전봇대와 충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더위 피해서 보트 타고 바다로 나갔던 일가족 4명이 팔과 다리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보트 위에서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하다 불이 났습니다. 보도에 조기호 기자입니다. 레저용 보트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해경이 물을 뿌려보지만 불은 쉽사리 꺼지지 않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경기 화성시 이파도 북서쪽 900m 앞바다에 일가족 5명이 타고 있던 3톤급 보트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4명이 팔과 다리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해경은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켜자 불이 났다는 탑승객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배에서 강물로 뛰어내려 물에 빠진 남성에게 다가갑니다. 서울 용산구 한강대교 부근에서 물에 빠진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시각은 오늘 오전 6시 10분쯤. 경찰과 구조대는 출동 10분 만에 70대 남성을 구조했습니다. 이 남성은 저체온증을 느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구조된 남성은 반포대교 근처에서 물에 빠진 뒤 떠내려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부지방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에는 전남 나주시의 한 참깨밭에서 89살 김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고, 어제 저녁 6시쯤 전남 진도군에서는 밭에서 일하던 91살 박모 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SBS 조교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우리나라를 비껴간 태풍 노루는 오늘 일본 규슈 지방을 강타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65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도쿄에서 최우원 특파원입니다. 도로 위로 엄청난 폭우가 끊임없이 쏟아집니다. 야자나무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강풍이 일반 주택에도 어김없이 몰아칩니다. 오늘 오전 일본 규슈에 상륙한 태풍 노루는 강한 비바람을 뿌리며 평균 시속 15km의 느린 속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가고시마현 아마미시에선 이틀간 650mm가 넘는 폭우가 내렸습니다. 이 지역에 거의 2달치가 넘는 강우량입니다. 거리가 물에 잠기고
산사태로 도로가 끊어지면서 120여 세대가 고립됐습니다. こうなった以上はですね、もう台風は少しでも小さい被害になるようにもう祈ってるしかありません。 인명피해도 잇따라 지금까지 2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습니다. 정전으로 1000여 세대가 암흑에 휩싸였고 폭우와 산사태 우려가 큰 8000여 세대에는 피난 권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태풍 노루는 오늘 밤 시코쿠 등 일본 본토 쪽으로 더 이동한 뒤 화요일 오전쯤 우리 동해 쪽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최호원입니다.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는 몰카 범죄가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무인 비행기 드론까지 동원해서 열대야 속 안방까지 몰래 엿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로등 불빛마저 희미해진 밤 11시, 광주의 한 원룸 밀집 지역. 갑자기 굉음과 함께 소형 비행물체가 떠오릅니다. 비행물체는 다름 아닌 드론으로 원룸 2층 높이에서 한참이나 멈춰섭니다. 앞에서 한동안 계속 한 높이로만 계속 촬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집에 있으면은 다들 가볍게 옷을 입고 있잖아요. 더구나 여름이기도 하고 그게 촬영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겁도 나고 무섭기도 하고. 지금 제가 서 있는 원룸 창밖에는 이렇게 드론이 방 내부를 촬영하고 있는데요. 창문을 닫으면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몰카당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최근 드론 몰카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터넷엔 드론 몰카 영상이 버젓이 유통되는가 하면 한 여성은 SNS에 올린 글에서 20분 넘게 드론 몰카에 당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피해 신고가 잇따르자 경찰은 대대적인 드론 몰카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드론을 이용한 몰카 사건은 성폭력 특별법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갈수록 교묘해지고 은밀해지는 몰래카메라에 드론 몰카까지 가세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C 이준호입니다. 지난해 말 개통한 수서행 고속열차 SRT입니다. 이 고속철을 이용하실 때 객실과 객실 사이의 자동문이 너무 빨리 닫힌다고 생각한 적 없으십니까? 실제로 지난달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가 이 문에 손가락이 끼어서 골절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호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2살 박모 씨는 지난달 25일 남편과 함께 수서행 고속열차 SRT를 탔습니다. 열차 객실로 들어서려는데 자동문에 박 씨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이 끼어버렸습니다. 겨우 손가락을 빼냈지만 뼈는 부러졌습니다. 엄청 그랬죠. 많이 아팠죠. 아프니까 여기가 새파랗게 이렇게 바로 멍이 들었죠. 취재진이 고속철 객실 자동문을 시험해봤습니다. 문이 완전히 열린 뒤 다시 닫히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4초 남짓. 노약자가 지나가기엔 빠듯한 시간입니다. 팔을 넣어보니 센서가 있는 두 부분에서만 자동으로 열리고 다른 위치에선 대부분 그대로 닫힙니다. 강도를 알아보기 위해 면봉과 젓가락을 끼워봤습니다. 문에 끼어 있는데도 다시 열리지 않고 오히려 완전히 닫히게 하려고 강한 힘으로 계속 누릅니다. 면봉은 부러지고 젓가락은 눌릴 정도입니다. SRT 측은 끼인 물체가 손가락처럼 얇으면 센서가 감지하기 힘들다고 해명합니다. 3cm 정도가 걸리면 문이 다시 열리죠. 1cm 정도가 걸리면 충분히 빠질 수 있을 정도의 문의 압력으로 다가온답니다. 하지만 서울 지하철의 경우 문에 끼인 물체의 두께가 7.5mm만 돼도 안전 센서에 감지되고 열차 출발이 정지됩니다. SRT 측은 박 씨의 치료비를 전액 보상하고 이후 고속철 자동문 센서에 고장은 없는지 전수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이 열렸다 닫히는 데 걸리는 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박찬주 제1작전사령관이 군단장 재임 시절에도 공관 텃밭을 가꾸게 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제보가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박 사령관 부부는 내일과 모레 차례로 군 검찰에 출석합니다. 남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 인권센터가 밝힌 추가 피해자는 박찬주 사령관이 7군단장이었을 때 휘하에 있던 공관병, 운전병, 경계병 등 모두 27명입니다. 일부 경계병들은 박 사령관이 230제곱미터 규모의 공관 텃밭과 온실을 오가며
가지와 오이, 감자 같은 작물과 쌈, 야채까지 재배하게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경계병들은 새벽마다 사령관 가족이 먹을 작물을 수확해 공관병에게 전달했고 오리와 닭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스스로 안전과 안보에 구멍을 낸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러한 셀프 이적 행위는 엄단되어 마땅합니다. 전자팔찌는 박 사령관이 7군단장 시절 처음 사용했다는 구체적인 증언도 나왔습니다. 한 공관병의 동료는 호출벨을 한 번 누르면 조리병, 2번 누르면 운전병이 가는 시기였고 시도 때도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지금까지 센터가 확인한 피해자만 30명이 넘는다며 사령관을 긴급 체포하고 즉시 압수수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 검찰은 모레 박 사령관을 서울 용산 국방부 검찰단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내일은 박 사령관의 부인이 군 검찰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합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요즘 특정 부류의 사람들을 향해 거부감을 드러내면서 사용하는 이상한 별칭이 있습니다. 벌레 충자를 붙여서 아기 엄마를 맘충, 청소년들을 급식충이라고 비하하기도 하고 남성과 여성을 각각 한남충과 김치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혐오 표현 그냥 둬도 괜찮을지 전형우 기자가 열린 마이크에서 들어봤습니다.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범행의 표적이 된 강남역 살인사건 기억하십니까? 이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5월 이곳 강남역 10번 7구에서 여성 혐오에 대한 논의가 촉발됐습니다. 혐오 표현이란 특정 집단에 대한 증오를 불러일으키고 차별을 유발하는 표현을 뜻합니다. 특히 여성이나 이주민, 장애인 등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상처받는 사람도 계실 테지만 자기가 개의치 않아 하고 신경 딱히 안 쓰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요즘 그런 표현 자체가 사회적으로 많이 오르락 내리락 거리고 그냥 내버려두고 가면은 심해지면 더 심해졌지 나아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더 심해지기 전에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진 않을까. 규제를 해서라도 지금 무너져 있는 사회 체계나 이런 걸 잡아서 조금 더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불안함 없고 모든 문제를 법적으로만 해결하면 그냥 사회가 너무 삭막해질 것 같기도 하고 좀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그런 걸 안 쓰는 캠페인 같은 게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독일과 프랑스에선 인종, 성별 등에 대한 혐오 표현을 하면 징역이나 벌금형을 내립니다. 특히 독일은 페이스북 같은 SNS 업체가 혐오 표현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받고도 삭제하지 않으면 최대 650억 원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습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지난해 혐오 표현 해소법이 생기면서 한국인 혐오 시위도 금지됐습니다. 이제 혐오 표현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국가적 차원에서 선언이 되고 그것이 이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다른 정책에 영향을 줌으로써 법으로 봉쇄되기 때문에 굉장히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위축되는 수단이 있어서 반대 의견 자체가 원천적으로 사실 봉쇄됩니다. 서울의 한 대학에서 성소수자를 환영한다는 현수막이 누군가에 의해 찢겨졌습니다. 학생들은 이 찢어진 현수막을 반창고로 이어붙였습니다. 혐오 표현으로 서로 상처를 주는 요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런 반창고일 겁니다. SBS 전영우입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 조준점이 다주택자라는 게 조금 더 명확해졌습니다. 다주택자들이 투기 지역에서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송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한과 KB하나 우리은행은 최근 투기 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11개 구와 세종시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다주택자에 대해 승인 요건을 강화하라는 지침을 각 지점에 내렸습니다.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고객이 투기 지역에 집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 2년 이내에 기존 집을 처분하겠다는 약정을 맺도록 한 겁니다. 또 투기 지역 주택담보대출이 2건 이상인 고객이 만기를 연장하려면 1년 이내에 대출 한 건을 상환토록 했습니다. KB국민은행은 대상 지역에 투기 과열 지역도 포함했습니다. 많은 문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고 금감원의 감독 규정이 개정되는 시기까지는 이 제도를 계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도 파리 대책 후속 조치로 전국 모든 지역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LTV와 DTI 비율을 10%포인트씩 낮추는 방안을
이달 중순 이후 대출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주택 투자나 단기 매입 자체가 어려워지는 실정입니다.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급등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띌 것으로. 이런 가운데 세종시에서는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보다 수천만 원씩 가격을 낮춘 아파트 분양권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규제에 포함되지 않은 성남, 하남 등에 대해서도 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되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송욱입니다. 최근 같은 건물 1, 2층에 서로 다른 편의점이 들어서면서 논란이 일었죠. 편의점 업계가 급팽창하면서 경쟁도 그만큼 치열해진 건데 편의점 본사야 믿져봐야 점포 한 개 철수하면 그만이지만 점주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최우철 기자가 해법을 찾아봤습니다. 부산 송도해수욕장 바로 앞에 있는 한 빌딩. 2층 편의점 간판 아래 다른 업체의 편의점 간판이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순 8년째 장사를 해온 편의점 밑에 또 다른 편의점이 들어온 겁니다. 이런 사실이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비판이 거세지자 지금은 1층 편의점 본사 측이 해당 점주와 폐점을 협의하고 있는 상태지만 이미 2층 편의점 매출은 절반으로 곤두박질했습니다. 저는 얼마나 악이 받치고 있을 수 없는 상도덕상 이거는 있을 수도 없고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걸 왜 허가를 내주는지 모르겠어요. 지난해 편의점 시장 규모는 20조 4천억 원. 1인 가구 증가로 혼술 혼밥 메뉴가 인기를 끌면서 불과 5년 사이에 2배로 성장했습니다. 지난해에만 3,600여 곳이 새로 문을 여는 등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자 편의점 본사들은 24시간 운영 가맹점에 전기료를 100% 지원하거나 아르바이트생의 상해 치료비를 책임지는 등 상생 대책을 강화하는 추세. 하지만 근본 대책으론 여전히 부족합니다. 때문에 정부가 지금처럼 같은 브랜드의 편의점에 대해서만 출점 거리를 제한할 게 아니라 모든 편의점에 대해 비슷한 규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인근의 근접 출점을 좀 자제해 줬으면 제일 큰 바람입니다. 폭염 한정이 돼가 있는데 그거 뭐 뻔한 거 아닙니까? 너무나 심합니다. 요즘 돌아보면은. 이제 갓 발걸음을 뗀 편의점 업계의 상생 시도가 결실을 보려면 본사들끼리 먼저 과도한 출점 경쟁부터 멈춰야 할 걸로 보입니다. SBS 최우철입니다. 5달 넘게 이어온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재판이 이제 분수령에 다다랐습니다. 특검 구형과 피고인 최후 진술이 내일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동안 뇌물죄냐 아니냐를 놓고 벌였던 치열한 공방을 류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가장 핵심 쟁점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세 차례 독대 자리에서 실제 부정한 청탁이 오갔느냐입니다. 특검은 안종범 전 수석 수첩과 청와대 문건 등을 들어 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 관련 상황을 알고 지원 방안까지 챙겼던 만큼 양측이 적어도 교감을 가졌음이 분명하다고 공박합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이 주장하는 경영권 승계 작업, 즉 삼성물산 합병이나 금융지주회사 설립 등이 이루어지더라도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의결권은 변동이 없고 삼성물산 합병은 2차 독대 전에 이미 성사됐다며 끼워 맞추기식 논리라고 맞섭니다. 특검은 또 정유라 씨 승마 지원이 최 씨 측의 겁박에 의한 강요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는 삼성 주장에 대해선 대부분 뇌물 범죄가 수수자의 요구로 시작되며 오히려 삼성이 최 씨의 영향력을 잘 알고 박 전 대통령과 공동체로 인식했다는 증거라고 반박합니다. 이 부회장이 정 씨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최지성 전 실장 등 실무진들이 알아서 한 일이라며 선긋기를 한 데 대해 특검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른바 레이저 눈빛과 함께 특혜 지원 요구를 받은 사람이 이 부회장, 당사자임을 강조합니다. 청탁이 오간 직접 증거가 없는 만큼 결국 재판부가 안종범 업무수첩과 대통령 말씀자료, 청와대 캐비닛 문건 등의 증거 능력을 얼마나 인정할지가 관건이란 분석입니다. SBS 유란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독배라도 마시겠다며 당 대표 출마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당 내에선 반발이 더 거세졌고 호남 의원들은 긴급회동을 소집하는 등 내홍이 심상치 않습니다. 강청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복귀 선언 이후 처음으로 오늘 언론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당을 위해 독배라도 마시겠다며 자신의 출마 선언으로 그나마 국민 관심이라도 받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환자가 심장이 정지돼서 쓰러졌을 때 웬만해서는 심장이 다시 안 뜁니다. 전기 충격으로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한 상태가 지금 국민의당 아닌가 싶습니다. 중도, 다당제 축을 거듭 강조했지만 바른정당과 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이 그럴 처지냐며 선을 그었습니다. 낭떠러지에서 자칫하면 떨어질 그런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사람한테 가서 지금 연애하려고 묻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당권 경쟁자들의 비난은 한층 격해졌습니다. 모렴치, 갑질, 기회주의, 날선 표현들이 쏟아졌습니다. 누울 자리, 누워서는 안 될 자리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몰상식, 몰염치의 극치입니다. 극중주의라는 구호에는 방향이 없고 신념이 없다는 점에서 기회주의적입니다. 호남 의원들 중심으로 오늘 밤 긴급 회동도 소집됐습니다. 당의 사활이 걸린 위기라며 대응책을 논의하자는 자리지만 집단 탈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후보 등록 마감까지는 이제 닷새 남았습니다. 친안철수 대 호남 세력의 실력 대결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죠. 이런 폭염을 피해 산과 바다는 물론이고 도심 속에 마련된 물놀이장까지 피서객들이 붐비고 있습니다. 이현영 기자가 다양한 폭염 나기를 둘러봤습니다. 완만히 굽은 계곡 사이로 고무보트가 여유롭게 흘러갑니다. 보트를 잠시 세워놓고 물에 첨벙 뛰어들면 더위는 금세 가십니다. 한여름 폭염엔 해수욕장도 제맛입니다. 하얀 물살을 남기며 쏜살같이 내달리는 제트스키는 보는 사람까지 시원하게 만듭니다. 이열치열, 땀을 흘리며 무더위를 날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땀범벅이 된 채로 산 정상에서 맞는 바람은 더할 수 없는 시원함을 선사합니다. 도심에도 피서지는 있습니다. 큰 대로 550m에 걸쳐 꾸며놓은 물놀이장은 아이들의 놀이터가 됐습니다. 저 워터슬라이드 있는데요. 저기서 내려오다 보면 엄청 더위를 싹 잊습니다. 오늘 세종대로는 차들이 아닌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더위를 잊기 위해 나온 사람들이 도심 속에서 피서를 즐기고 있습니다. 사람 붐비는 곳을 피해 시원한 도서관에서 더위를 잊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남들 많이 가는 바닷가나 워터파크보다는 좀 다르게 시원하게 좀 지내보자 해서 저희는 이쪽을 선택했습니다. 곳곳에 피서 행렬이 이어지면서 전국의 고속도로는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멸종위기종인 뿔제비 갈매기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서해안의 한 무인도에서 번식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전 세계에 100마리 정도만 남아있다는 아주 희귀한 새입니다. 이용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해안의 한 무인도입니다. 섬을 뒤덮은 괭이 갈매기 사이로 머리에 검은 깃털이 솟은 뿔제비 갈매기가 내려앉았습니다. 둥지를 틀고 알을 품은 지 20여일. 솜털이 보송보송한 새끼가 깨어났습니다. 어미새는 물고기를 물어나르고 새끼를 지키기 위해 괭이 갈매기를 사납게 쫓아냅니다. 어린 새는 비행 기술을 배우며 40여일 만에 독립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번식이 목격된 것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알을 한 개만 낳는 종인데요. 새끼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뿔제비 갈매기 6마리는 지난 5월 초 섬에 도착했습니다. 지난해보다 2주가량 늦었지만 한 마리가 더 늘었습니다. 뿔제비 갈매기는 1937년 이후 63년 만인 지난 2000년에 중국에서 발견된 뒤 우리나라와 중국, 대만 등 5곳에서만 번식지가 확인됐습니다. 개체수는 100마리 미만. 세계 자연보전연맹에서 절멸 위기에 놓인 위급종으로 지정했습니다. 서식지 보호를 위해 출입 금지 조치를 취했고 추가적인 보호 대책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여름철새인 뿔제비 갈매기는 번식을 끝내고 지난달 말 월동지인 동남아시아 쪽으로 떠났습니다. SBS 이용식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가마솥 더위에 전국이 몸살입니다. 오늘은 경남 밀양이 39도까지 오르는 등 남부지방에선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운 8월 날씨를 보인 곳이 많았습니다. 또 태풍 노루가 북상하면서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됐기 때문인데요. 태풍이 우리나라와 멀어지는 화요일부터는 낮 기온 30도 안팎을 유지하면서 극심한 폭염은 조금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내일 경기 내륙과 강원도에선 기압골의 영향으로 가끔 비가 내립니다. 강수량은 최고 50mm로 양이 제법 많겠고 이들 지역에선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빗줄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충청과 남부 내륙 지방에선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양편 태풍 노루는 앞으로 일본 내륙을 관통한 뒤 동해로 빠져나가겠는데요. 이에 따라 남해 동부 먼바다와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는 내일까지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 중반에는 강원 영동과 남부 지방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와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에 공통점이 있다면 그건 그동안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번에 각각 역대 최고 수준의 압박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폭등하는 집값이든 폭주하는 북한 정권이든 과연 잡을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